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아마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가 만든 책은 바로 배수아 작가님의 뱀과물입니다. 이 소설집은 2017년 11월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의 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배수아 작가님께서 저한테 소설집 원고를 다 보내주신 거는 2017년 5월인데요. 그때 원고를 첨부한 파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소설집에서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건 이 사진을 표지로 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요. 배수아 작가님은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이번 작품집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편집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그 이미지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작가님들이 모두 그렇게 본인 책 표지를 이걸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편집부가 전적으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꼭 이렇게 한 가지를 주시지 않더라도 어떤 계통, 어떤 계열의 표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배수아 작가님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편집자로서 당연히 그 이미지로 그러면은 표지를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작품집에 들어가는 원고들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한 확신이 생겼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과물에는 어린 시절의 악몽을 담은 작품들이 실려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나 천진난만함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어린 시절은 어둡고 아름답다 라는 톤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작품들이 쓰여져 있어서, 그래서 더 이 사진을 왜 좋아하셨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진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소설집의 판형을 바꾼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판형이라는 거는 책의 크기를 말합니다. 보시기 편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문학동네에서는 소설집의 경우에 이 판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소설집들을 최근에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의 뱀과물도 처음에는 이 크기의 책으로 만들려고 디자이너랑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이 사진은 크기가 좀 작은 책이어야 더 이미지가 잘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미지를 여러 크기로 출력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좀 작은 책일수록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판형을 좀 급하게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책의 크기는 이렇게, 뱀과물이 조금 작은 책이에요. 그리고 쇼코의 미소는 무선본인 책인데 뱀과물은 이렇게 양장입니다. 이미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지 시안을 잡는 게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쉬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목과의 배치도 봐야 하고, 또 표지라는 게 표지 이미지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디자이너와 상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시안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가령 이렇게 소녀의 나체 부분을 일종의 프레임 안에 넣는 시안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넣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 소녀를 훨씬 더 대상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약간 반투명한 재질의 커버를 한 번 더 씌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지 위에 이 반투명한 종이를 한 번 더 씌우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안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단을 조금 잘라낸 표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안의 경우에는 뱀과 물이 한 번에 읽히지 않고 뱀과가 따로 읽히고 물이 따로 읽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서 읽혀야 하는데 뱀과와 물이 따로 읽히고 그리고 뱀과라는 게 딱 봤을 때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것이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뱀과 띄우고 물이라고 읽히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 시안이 요거입니다. 신기하게도 뱀과 물의 거리감이 여전히 있지만 이 사이에 선을 넣음으로써 아까 보여드린 시안보다는 훨씬 더 한 번에 읽히죠. 네. 그래서 이 시안으로 확정을 하게 됐어요. 작가님은 표지 시안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뭐 편집자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배수아 작가님의 작품을 꾸준히 챙겨 읽어온 독자로서 이 정도면 괜찮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표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이 앞표지를 둘러싼 책의 나머지 면들, 책 표지의 나머지 면들에 대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요. 이렇게 작가분의 프로필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작가분이 지금까지 낸 책의 목록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표지라는 것은 우리가 책 표지라고 하면 대부분 이 앞표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자는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나머지 면들의 디자인을 하는 동안 이곳에 들어갈 만한 텍스트를 작성해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뒷표지에 어떤 글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뒷표지에는 편집자 재량껏 여러가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에는 맨 윗부분에 책 내용의 한 구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편집자가 쓴 이 책을 좀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김현수 작가님이 쓴 추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뒷표지를 독자분들이 보고 이 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소로는 이렇게 바코드와 정가가 뒷표지에 자리를 합니다. 다시 뱀과물로 돌아오자면 저는 이 책의 뒷표지에 많은 텍스트를 넣지는 않았어요. 배수아 작가님께서 다른 작가분의 추천사를 받길 원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에는 조금 적은 텍스트, 너무 말이 많지 않은 표지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뒷표지에는 제가 따로 쓴 카피 같은 것도 넣지 않고 이 작품집의 한 구절을 따서 이 작품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그 한 구절을 따서 여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뒷표지에 넣고 싶어요 라고 디자이너에게 말씀을 드리면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에 어울리게 텍스트를 배치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분은 상단에 배치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 폭을 좀 줄여서 조금 더 길게 이 텍스트를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흘렸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의 디자인을 맡은 분은 이렇게 앉혀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저의 의견이지만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책의 디자이너의 의견인 거예요. 아마 이 책을 다른 편집자와 다른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면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흑백 사진은 그대로 썼을지 몰라도 이런 디자인에 이런 텍스트를 얹은 책으로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편집의 묘미인 거죠.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띠지입니다. 띠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드릴 말씀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독자분들이 띠지를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하시잖아요. 저도 편집자가 되기 전에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띠지를 벗겨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네, 일단 띠지 얘기는 띠지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뱀가물에도 제가 띠지를 두르게 되었는데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이 표지 위에다가 둘러봤어요.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랑 실제로 색깔이 있는 종이를 둘러볼 때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흑백 사진이 쓰인 표지이니까 이런 책의 경우에는 뭐 하얀색 띠지가 좋겠다, 아니면 뭐 연보라색 띠지가 좋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좀 다양한 색 조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흑백 사진이 쓰인 다른 책들을 참고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색깔과 재질의 그 띠지들을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을 때 어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책으로서의 완성도 뿐만이 아니라 서점에 놓여있는 다양한 책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 띠지가 잘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게 띠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마감할 때쯤 되면은 2단계쯤 되면은 요 표지 시안이랑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들고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이 책이 놓일 그 매대 위에 서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시안과 그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들의 띠지들을 이제 하나씩 둘러보면서 보는 거죠. 어떤 색의 띠지, 어떤 질감의 띠지가 이 매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 책과도 어울리는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이 색깔의 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띠지로 색깔을 정한 뒤에는 또 문구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띠지 앞면의 문구와 띠지 뒷면의 문구가 있습니다. 앞면은 역시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딱 두 문장만 넣었어요. 위에 있는 문장, 이 비밀스러운 결속이 나는 기쁘다. 이 문장은 이 소설집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줄, 한국 문학의 가장 낯선 존재, 배수와 신작 소설. 이렇게 이제 제가 쓴 카피를 넣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소설집의 해설을 쓴 강지 문학평론가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실었습니다. 이렇게 책 표지 디자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 이후에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차례 디자인도 다시 손을 봐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 쓰인 책 제목 글자와 연장선상에 있는 글자들로 차례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소설, 단편 소설들이 시작되는 페이지, 이 부분을 출판계에서는 도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의 디자인도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죠. 이건 뭐 똑같이 해도 되고 조금 달라져도 되고 디자이너의 재량껏 나옵니다. 지금까지 요
흑백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물성을 갖는 한 권의 책이 되는 과정을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 디자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구성할 때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어떤 지점을 고민하고 또 어떤 지점들의 결정을 내리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책 표지 이야기를 이렇게 본격적인 영상으로 처음 올린 것은 그만큼 책 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 내용만큼 책 표지와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과장을 보태서 말을 하면 책 내용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내용이 아무리 좋고 내가 바라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도 책 표지와 제목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은 대부분 구매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책 표지와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편집자로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표지 이야기로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